현명함을 뜻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저는 선민팀의 1발제를 맡은 박지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민팀 반론 맡은 정기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민팀 최종 결론 맡은 이우진입니다. 네, 이어서 다원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팀의 이름은 다원입니다. 다원이란 것의 의미가 저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많은 의견들의 그 근원을 찾아 그 하나로 모아지는 것에 집중하여 그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로 다원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입론자 정다원입니다. 네, 두 번째 발론자 이소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원팀 결론을 맡은 장민지입니다. 네, 고등부 논제는 가족애와 공공선 중 가족애가 더 중요하다라는 논제로 진행합니다. 먼저 긍정 측의 입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논제 가족애와 공공선 중 가족애가 더 중요하다에 대하여 긍정 측 입론을 맡은 박지환입니다. 저희 측 주장과 근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본 토론의 배경이 제시된 것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인류는 진화의 과정을 거치며 집단을 이루어왔고 현대에는 국가의 형태로 공동체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는 최후의 순간에도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구성원에 의해 유지되고 사회를 이루는 기본 집단은 가족입니다. 따라서 본 논제는 공동체를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족이야 공공선 중 어느 가치를 더 중요시해야 하는가를 가리는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공공선은 구성원 다수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본 토론에서 이익은 물리적, 정신적 만족감을 포함하는 효용으로 정의내리겠습니다. 가족은 기초적인 도덕교육을 이행하는 집단으로 가족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가족 구성원에게 결과적으로 이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라 말하겠습니다. 중요하다에서 중요함은 다른 가치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것으로 정의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의견을 통해서 본 논제인 가족이와 공공선 중 가족이가 더 중요하다에 긍정하겠습니다. 첫째, 가족의 실현을 통해서 덕의학살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혜경 선생은 가족애를 통한 덕의학살을 인실천의 첫걸음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부모를 공손히 모시는 공자의 효제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실천이 곧 공공선 실천의 근본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선국민심서 페이지 71을 참고하면 가난한 친구와 궁한 친척이 찾아오면 즉시 영접해 후하게 대접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가까운 사람에 대한 선 실천을 통해 고을 전체의 민심을 얻은 참판 이기양의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을 수령의 덕목을 강조하며 페이지 65에서는 몸을 닦은 후에 집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린 후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가족애를 통한 공동선 실천이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살핌을 통해서 덕의학살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둘째, 각 가족의 실현은 공동체 전체의 효용을 증진시킵니다. 자유롭게 효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면 각 가족은 최대한의 효용을 이루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이는 사회를 이루는 기본 집단이 가족임을 고려할 때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웃 창출을 위한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할 때 최대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음은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공공선을 증진시키는 것은 구성원 각간의 이웃 창출에 대한 욕구를 저하시킵니다. 그 결과 사회 전체의 효용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없는데 종산주의 체제의 몰락이 분명한 사례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개별 능력과 달리 공평하게 산출물을 배급받고 이는 구성원 개인의 사용권을 침탈함으로 비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 결과 사회가 침체됩니다. 셋째,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천부인권은 초국가적, 전법률적인 것으로 국가의 역할은 이를 소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 말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 권력일지라도 천부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은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 인격의 자유발언권, 생존권 등을 전부 포함합니다. 한국의 현행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로써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습니다. 즉 공동체 의식을 앞세워 개인과 가족의 특성을 속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총 3가지 의견을 통해서 가족애가 공공선보다 중요함을 말하였습니다. 발제 집중해서 들어주신 점 감사드리며 이상 긍정측의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부정측 질의와 긍정측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먼저 인론에서 공자의 효제 산업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다산의 무민신설을 보면 효를 하게 되면 공을 하게 되고 재를 하게 되면 충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인즉슨 가족애보다 공공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앞선 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가치가 더 우선시돼야 함을 다루는 것입니다. 가족애가 우선시 되었을 때 공공선이 실현되는 것을 저희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주장에서 공공선에 너무 증진하다 보면 사회에 좋지 않은 것 영향을 끼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체제로 몰아가시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것을 예로 드신 것 같습니다. 다만 국가가 전체의 각각의 능력을 보장하지 않고 모두에 공평하게 산출물을 배급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을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례는 공산주의라 들어드린 것입니다.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족이란 개인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점에서 특수한 집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가족을 통해서 개인은 만족을 얻고 또 개인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애가 효용을 증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몇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정치적인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 각각에게 어떤 가시적인 효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다시 말해보자면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원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각각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효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그 개인들은 그 효용을 얻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공동체 모두에게 효용을 증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정치적인 사상에 대해서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가족의 축으로서 사회 전체의 호응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간에 갈등이 있다면 오히려 효용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렉산드로스의 인도 원정이 실패한 이유를 아십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렉산드로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으니까. 네. 알렉산드로스는 영토 확장을 성공하면서 인도까지 확장을 넓혀갑니다. 하지만 그는 보국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한 나머지 영토를 확장하는 공모선을 실현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즉 가족애가 존재되지 않았을 때 공모선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사유재산을 너무 극대화하다 보니 빈부격차가 생겨서 이로 인한 사회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다 보면은 그것이 비부자가 생기기도 하고 부자가 아닌 빈민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빈부격차가 생겨서 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이 자신의 사적인 공적인 이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통해서 나타난 폐단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측은 이 점에 대해서 그것은 사회적 구조의 분배 구조에 따라서 나타난 문제이고 저희 측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보다 사적인 이익이지만 모두가 기능론적 관점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는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함으로써도 공공의 효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론을 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의 이익을 위해 경쟁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 또한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가족과 공공선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얻는 효용이 가족애를 우선시했을 때 더 맞다면 가족애를 우선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이 끝났습니다. 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단지 하나의 작은 단위의 가족이 아니라 수만 명의 다양한 개성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공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토론을 통해 소통하는 것 역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공공선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의 경계와도 같습니다. 그 경계가 사라진다면 사회는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저희 다원팀은 가족애와 공공선 중 공공선이 더 중요하다는 논증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선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손으로 충에 해당하고 가족애란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효화제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용어 정의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다음 세 가지 쟁점을 통해 긍정팀과 토론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선을 실행하면 가족애도 실행되는가? 둘째, 공공선과 가족애가 충돌했을 때 공공선이 우선시되는가? 셋째, 공공선을 추구함으로써 사회 질서 유지가 되는가입니다. 첫 번째 주장입니다. 공공선을 실행함으로써 가족애도 함께 실행됩니다. 목민심서의 현존 6조를 보면 횡포와 난동을 금지하는 일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횡포와 난동은 분명 공공에게 해가 되는 부분이므로 공공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법으로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공공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횡포와 난동이 없어지면 가정이 안정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법을 제정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곧 공공선을 실행함으로써 가족에도 함께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주장입니다. 공공선과 가족애가 충돌했을 때 공공선이 우선시됩니다. 공공선은 단순한 가족의 합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을 연결하고 더 나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37조 2항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공선과 가족애가 충돌했을 때 공공선이 우선시되는 것은 공공선 지키는 것이 다수에게 좀 더 이익이 되고 좀 더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메르스와 신종플루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발생한 감염자를 격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격리 대상자의 가족과 친척들이 격리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가족애를 더 중요시하여 격리시키지 않는다면 감염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이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감염자를 격리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은 공공선이 가족애보다 더 중요하다는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공공선과 가족애가 충돌했을 때 공공선이 우선시됩니다. 세 번째 주장입니다. 공공선을 추구함으로써 사회 질서가 유지됩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로서 불이익을 방지하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공공선입니다. 목민심서의 애민 6조를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호라비, 과부, 고아, 자식이 없는 노인, 병이 심한 폐인 가운데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고 의지할 친척도 없는 사람은 그 집안 관청에서 마땅히 거두어야 하며 거두지지 않는 자는 장 60배의 벌을 받는다. 만약 관리가 지급해야 하는 옷과 양식의 수량을 깎아버리면 감독해야 할 자가 스스로 숨긴 죄를 처벌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는 동양해줄 가족이 없는 이들에게도 공공선으로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극과 극으로 나뉜다면 사회의 분위기가 우울해지고 금지에 내몰린 사람들의 범죄율 증가와 자살률 증가로 인해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극복해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회 문제가 감소해 국민은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찾아 결과적으로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당학팀은 이 세 가지 주장으로 가족의 공공선 중 공공선이 더 중요하다는 논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긍정직의 질의 그리고 부정직의 응답 시간입니다. 네, 앞선 발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근거에서 공공선의 실현을 통해서 가족에도 실현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민심서의 횡포와 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족에서 비롯된 것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횡포와 난동이 가족에서 비롯됐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횡포와 난동을 국가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것을 가족애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공공선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해석해 보자면은 국가가 발전하면 그 구성원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가가 행복하더라도 그 가족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횡포 난동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공공선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까 법으로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법을 실행하고 그 횡포와 난동이 없어지면 가족이 화목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를 위해서 법을 세우고 그 법을 따르면 국가는 발전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 추구와 행복권은 법으로도 이와 마찬가지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부 인권이란 말이 있을 만큼 인권은 소중한 것이고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 즉 가족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인권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닌 헌법 37조 2항처럼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이것을 제한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는 억압과 어떠한 무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법과 관련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국가가 제한할 수 있지만 그의 본질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 아닙니까? 저희는 가족애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고요. 법을 예로 든 것은 공공선과 가족애가 충돌했을 때 공공선이 더 우선시 되는데 기준이 명확함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선 정의에서 공공선을 가족애를 효화제로 내리신 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책에 따르고 공자의 유교사상에 따르면 효화제가 충을 이루는 기본 요건인 것이 맞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아까 목민신서의 예를 들었듯이 다산 선생은 효와 제를 실시했을 때 공과 충이 실현되는 것은 맞지만 그 공과 충을 더 최우선의 가치로 평가하셨습니다. 그것이 최우선의 가치라고 해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정의에서는 우선시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애를 우선시했을 때 공공선이 실현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의 문제는 우선시의 순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의 중요와 안 중요한가 그것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긍정측과 부정측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사항은 공동체에게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가족애인가 공공선인가를 따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측에서는 공공선이 궁극적인 목표임을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 공공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애가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덴마크에서는 국민 소득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만큼 많은 세금을 내는 이유는 그 세금이 결국엔 가족 복지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내는 세금이 가족애를 보장하는 데 쓰이고 있음을 그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가족애가 선행되고 전제되어야지 공공선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기 시간 2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긍정측 두 번째 토론자 정기수입니다. 앞선 질의응답과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질의응답과 부정측의 의견에 대해서 세 가지 논거를 들어서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토론의 논제에서 공공선이 먼저냐 가족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냐의 쟁점이 있었는데 부정측께서는 이것이 저희 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은 우리 사회의 구성 단위입니다. 가족은 여러 가지 의의를 가지는데 먼저 개인에게 정신적 만족감과 또 동기부여를 해주는 특수한 집단입니다. 이 기능 중에 또 하나는 1차적 교육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국가에서도 가정은 가정교육이라는 기능을 하는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회적 규범을 교육하고 이것이 곧 사회정의 실현의 기초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 부정측께서는 법에 나와 있듯이 공공선이 가족애보다는 더 선행되어야 할 가치라는 근거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법에도 국가의 권리를 통해서 개인의 권리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개인이 가족을 사랑하는 감정,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법이라는 제도로 규제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에서 완충장치일 뿐이지 본질적인 것은 개인의 이익이 우선되는 기능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개인의 이익 추구로 얼마든지 효용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수의 이익이 언제나 옳은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사례에 따르면 고대 로마에서는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과 사자를 풀어놓고 이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수의 관중들에게는 그것을 지켜보는 즐거움, 효용을 주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정측의 논리에 따르면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서 모순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근거로 사회 질서 유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것, 대상도서 목민신서에도 나와 있듯이 정약용 선생의 효제사상,
그리고 공자가 친할수록 친하라. 친친사상에도 나와 있듯이 가까운 사람을 가까운 사람이 먼저 선을 실천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부정측의 질의와 긍정측 응답 시간입니다. 그 가족과 가까운 사람을 먼저 챙긴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가까운 사람만 먼저 챙기다 보면은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우선순위가 물러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만 먼저 챙긴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챙김을 통해서 이에 덕의 확산을 실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당장 가족이 불안정하고 가정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나라의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예시로 곽재우 장군도 가정이 평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군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결국엔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학벌주의가 너무 심해서 만약에 면접에 들어왔을 때 이 친구가 자신의 면접관이 자신의 같은 학교인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는 자신의 학교에서 왔던 사람들에게 좀 더 기회를 많이 주고 좀 더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학벌주의나 혹은 자기의 피가 안 흐른다라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사례가 과연 가족에 부합하는 사례입니까? 조금만 덧붙이자면 면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관이 혹시 그 응시자에게 가족끼리의 사이가 좋은지 이렇게 물어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 즉 가족애가 원활히 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에서의 일도 정확히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용어 정리에서 내린 바에 따르면 가족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가족 구성원에게 결과적으로 이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면접관이 면접 보는 사람에게 같은 학연이 있다고 해서 그걸 이론 얘기를 한다면 그게 가족입니까? 긍정 측에서 정의를 하실 때 가족애를 사랑이라고 보셨는데 그렇다면 그 면접관이 학연으로 인해서 그 면접을 보는 사람에게 사랑을 느낀다면 그것이 긍정 측의 용어 정의로 보았을 때 이것이 차별 아닙니까? 저희가 정의 내린 것은 가족에는 그때 당시의 사랑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 상황까지 그 도덕적인 행위가 포함돼서 결과가 좋아야지만이 그것을 가족애로 정의 내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족애란 자신과 아버지와 인연이 끊고 살아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혈연이라도 가족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고아원을 예를 들자면 고아원에 속한 사람들은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서로 가족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가족애가 단지 사랑을 포함된 편원으로만 포함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측 또한 혈연으로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관계는 다시 한번 정정하지만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으로서 한계를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가족에는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이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집단이 가족이고 가족은 기초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의 일부입니다. 지금 가족애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A 가족과 B 가족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다를 때 그럼 어느 가족의 의견을 들어줘야 합니까? 가족에 간의 충돌 상황에서 이러한 자신들의 가족의 이익 추구를 함으로써 경쟁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경쟁관계를 통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나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진하는 데 이것 또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약 그 경쟁이 심화되었을 때 이 경쟁이 너무 심화되지 않도록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그거에 앞서 경쟁을 심화시키는 원인은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서 지금 발언자께서 그 가족애로 인한 효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효용이 되지 않고 어떠한 경쟁이 심화되었을 때 그 심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어느 정도 법으로 제한되고 있는 가치지만 결국 본질적으로는 개인의 이익 추구, 이러한 이해관계에서 효용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것이 과도하게 과열되지 않도록 법이라는 장치에 의해서 완충 장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이 끝났고요. 부정측의 반론이겠습니다. 부정측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 측에서는 덴마크의 복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국 복지의 주체는 국가가 되므로 이것은 공공선이 가족애보다 더 중요함을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선이 다수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용어 정의하셨는데 다수에는 가족애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애를 사랑이라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정의하셨는데 만약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 이들은 그럼 중요하지 않은가요? 또한 저희는 가족애를 중요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 메르스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가족애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부인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아무런 기준 없이 인권을 무시하자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론에서 사회계약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인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측은 이러한 국가가 형성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공공선이 가족의 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완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어떠한 가족의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주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긍정 측에서는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론에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가 너무나도 공산주의에 국한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에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면 효용을 저하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긍정 측에서 말씀하신 가족애로서의 효용에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을 근거로 들었던 것은 충돌했을 때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질의응답에서 말씀하셨던 알렉산드로스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극단적인 한 가지의 사례로 이것을 일반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A가족과 B가족 간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라면 어떠한 집단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지 이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선은 법이라는 기준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순신 장군의 예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가족애를 버리고 다른 이들, 다수의 백성들의 가족애를 실현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가족애와 소수의 가족애가 충돌했을 때에도 우리는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내어진 세금을 받고 집행하기 이전에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국민들이 이것이 가족애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마음을 먹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세금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 가족에 대해서 메르스 사태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을 알렉산드로스 사례를 들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봅시다. 공동체가 발전하여도 각 가족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 개인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사례로 알렉산드로스 사례를 들어주었는데 인도까지 진출을 하였을 때 그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인도까지 먹는 것이 그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러나 로마 그 본토에 남아있는 병사들의 가족을 생각하고 그들의 안전한지 이것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사들은 동기부여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공공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족애가 전제돼야지 자신의 가족이 행복한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각자 개인은 결국에 저희 토론에서 나눠야 될 것은 공동체의 효용 발전인데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것이 가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르스 사태도 이렇게 각자의 개인이 가족에 대한 효용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은 국가를 이루고 있는 각각 기본적인 가족 집단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국가의 복지 정책 전에 우선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들도 공공선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50% 이상의 세금을 낸다는 것은 국민들의 합의 있었던 것인데 그 합의를 낸다는 생각이 가족에 전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모든 이들을 가족애로 본다면 이것이 공공선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닙니까? 앞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가족이란 집단은 국가와 같은 공동체에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맞지만 가족이라는 가치와 공공선이라는 가치는 현대사회에서 충돌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부정측께서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또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가족에 대신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고대 기독교인들을 사자에게 풀어놓고 잔혹한 행위를 하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집단은 공공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같은 종교를 지니는 특정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이가 굶주리고 있을 때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둘 중 있는데 한 명에게만 준다면 다른 한 명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아이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남의 아이에게 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발제에서 A와 B 중 어떤 가족을 우선시해야 됐을 때 가족보다 공공체를 우선시하는 게 더 명확하다는 점 맞습니까? 저희는 그것보다도 방금 드린 질문에서 자신에게 아이를 주는 것이 가족이라면 다른 아이에게 빵을 주는 것이 공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가족이 자신의 아이를 챙긴다면 그러한 문제 또한 발생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가지지 않은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논의되는 네. 자, 열띤 질의와 응답 시간이었고요.